2023년도 리뷰작 티어표 제작 늘 말하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말하고 시작해야죠. 티어표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제가 티어표 제작할 때 평소보다 약간 스포일러성 발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의도치 않게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 중요한 내용이나 큰 스포 같은 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의도치 않게 자잘한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시작하죠. 흑마법사는 야근을 한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읽었던 작품인데, 요 작품이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스포라고 해봤자 어차피 제가 이거를 112화? 그 정도까지 보고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전 모릅니다. 제가 본 데까지를 기준으로 티어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본 곳에서 어땠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봤는지는 리뷰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리뷰 영상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화수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설을 보면은 이게 뭔 놈인가 싶어요. 주인공 뭐하냐?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개연성이 없다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인데, 주인공이 게임 속으로 들어왔는데 정말로 게임하는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인공이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아요. 이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효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좀 회사에서 일하고 싶네?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게임 속으로 들어왔지만 게임을 하고 있는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100화 좀 넘게 봤는데, 뭔가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프롤로그인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완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저 확인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스토리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떡밥 같은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얘는 근데 솔직히 뒤가 흥미롭다고 보지도 않은 걸로 이제 올려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주인공을 추방한 용사가 되었다. 전형적인 용사 파티 때려치웁니다부터 내려오는 클리셰를 비튼 작품이죠. 용사 파티에서 캐리하고 있는 애를 쫓아낸 용사로 빙의를 하는 노벨피아식 스타트를 한 소설인데, 어찌 보면 클리셰를 비틀고 시작을 했지만 뒷 내용은 클리셰랑은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용사 파티 때려치웁니다부터 나오는 그런 클리셰들은 용사 파티의 일원이었던 주인공이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데, 무능력하고 능력 없는 용사가 용사 파티의 하드 캐리하는 주인공을 쫓아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주인공의 일행이 캐리를 하던 건 아니고요. 쫓겨난 애가 잘 싸우긴 하는데 용사하고 그놈하고 서로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뭐 용사의 잘못은 아니죠. 그게 용사가 리더인데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 파티원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결국에는 정통 용사물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이 선을 행하고 이상을 행하는 용사, 좀 이상적으로 모두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용사 파티에서 떠났던 파티원 같은 경우에는 줄 건 주고 취할 것만 취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고, 주인공은 어떻게 줄 건 주냐, 모두를 구해야지, 이게 딱 마인드인데, 그래서 뭐 주인공이 용사니까 그 마인드로 인해 뭐 엄청나게 실패를 한다거나 제가 본 데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 인간 참가 뽕맛 뭐 그런 걸로 전개가 돼서 뭐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통 용사물을 기대하고 보면은 나름 뭐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좀 어느 정도의 스토리에서 철학적인 내용도 살짝 담고 있었습니다. 이상주의자가 옳냐 아니면은 현실주의자가 옳냐,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B+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 망할 놈의 아카데미. 이 작품은 아카데미물인데 회빙관이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정통 판타지 느낌의 아카데미물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작품인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회빙관이 없네? 그리고 뭐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좀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통 판타지 느낌의 아카데미물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냥 뭐 결국에는 평범해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뭔가 정통 판타지 느낌이 나는 아카데미라기보다는 그냥 회빙 한 없는 아카데미? 주인공이 빙의해서 미래를 알고 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아카데미물 전개인데, 그냥 그게 없는 흔한 아카데미물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소설이 제 기억으로 아마 하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렘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역해들이 많이 나온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캣발물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냥 회빙은 없는 아카데미물이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B 정도로, 차라리 이제 정통 판타지 느낌의 맛이 좀 많이 났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 자, 다음은 블러드 화이트. 자, 이 작품은 제가 리뷰도 했지만 조회수도 망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완전 심해에 있는 작품인데, 일단은 웹소설 느낌이 아닙니다. 요즘 웹소설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주인공이 정확히 누가 주인공인지 처음에 한 20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이 100화 정도인가 80화 정도에서 완결난 소설인데, 거의 한 5분의 1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공이 표지에 있는 이 엘프인지 아니면 같이 다니는 남잔지, 이게
이게 뭔가 스토리도 안 알려주고 일행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떡밥을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요즘 웹소설을 좋아하시면은 보기 좀 힘든 소설이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전개되냐, 이 소설이 사실 태그에서부터 좀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그가 사실 스포인데 처음에는 그 이세계 정통 판타지 느낌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 소설이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부가 나눠져 있는데 아마 1부는 약간 프롤로그 느낌이고 2부부터가 본격적인 스토리인데, 뭐 결론적으로 약간 좀 새로운 맛의 웹소설을 봐보고 싶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봐볼 만한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재미있게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요즘 웹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요즘 웹소설하고 느낌이 워낙 다른 작품이라서, 그래도 뭐 단점이 큰 작품은 아니라 그냥 이제 요즘 웹소설 느낌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지, 뭐 개연성이라든지 떡밥이라든지 뭐 완결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점이 있는 소설은 아니라, 그래서 저는 B+ 정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관점에 따라서는 후반부에 뇌절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워낙 특이한 작품이라 요즘 웹소설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자, 다음은 악당의 죽은 자식. 이 작품은 아카데미물인데 배경이 현대 판타지고, 아카데미가 보통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여기서는 군대 아카데미입니다. 사관학교죠. 뭐 아마 소설 속에서도 사관학교라고 나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떡밥도 나쁘지 않고,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소설이 이제 초반부에는 완전 이제 하렘물 느낌으로 전개가 됐는데, 네이버 시리즈 연재작이라 그런지 댓글에 하렘 좀 하지 말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부터 좀 틀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애물로. 근데 뭐 좀 틀기를 빨리 틀긴 해서 뭐 드리프트를 했다 이럴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웠다. 그냥 하렘이든 순애든 딱히 상관없는 건데, 이게 소설 빙이었나 게임 빙이었나 아무튼 빙이물인데 겁나 센 중간 보스의 아들로 들어갔는데 주인공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소설 완결이니까 죽진 않고 이제 죽은 척을 해야 되네. 근데 이제 죽은 척을 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가 본 데까지는 죽은 척을 아직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뭐 그 뒤가 사실 메인 스토리였을 텐데 어떻게 됐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뭐 많이 본 게 아니라 아니야, B+ 정도는 그래도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개연성도 괜찮았고 세계관도 괜찮았고, 뭐 저가 제일 중요한 메인 스토리를 못 보긴 했는데 그 메인 스토리가 잘 전개됐다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하겠네요. 일단 제 느낌으로는 B+. 자, 다음은 표지가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변신 아니면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다크 판타지 마법소녀물 세계관에 들어가서 변신 히어로가 돼가지고 마법소녀들을 구원하고 다니는 그런 스토리인데, 뭐 스토리 자체도 되게 괜찮고 전체적으로 컨셉을 되게 잘 잡았고 그 컨셉을 잘 살리면서 전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요 스토리가 주인공이 악당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희생을 하면서 역해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스토리여서, 그런 스토리 자체에 관심 있으면은 꽤나 볼만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것도 뭐 결말 되게 잘났다, 후반부에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제가 거기까지 안 봤으니까 사실 그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긴 하죠. 제가 안 본 곳을 얘기할 순 없으니. 그래서 그때 느낌으로는 컨셉 자체를 되게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B+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다. 아포칼립스의 쉘터 관리자. 제목에서 나오듯이 아포칼립스의 영지 경영물인데 쉘터의 관리자. 근데 이게 쉘터가 뭐 말이 쉘터지 초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진 SF식 쉘터여가지고 인공지능도 굴리고 사실상 주인공 혼자 인간들 중에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고지능 인공지능하고 같이 영지를 경영하면서 좀비들 때려잡고 이것저것 수집하면서 강화하고, 쉘터다 보니까 다른 생존자들도 들어오는데 그 생존자들은 사실상 이제 주인공이 하드캐리하는데 묻어가는 느낌이 강하지 주인공의 동료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AI가 동료가 돼요.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캐릭터가 히로인인데 AI거든요. AI도 종류별로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 AI들이 있어서 아포칼립스 근미래 SF에다가 영지 경영물 느낌을 좋아하면은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B+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카데미 메인 검객이 되었다. 요것도 제가 많이 보고 리뷰한 소설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나쁘게 들리겠지만 그냥 양판소 느낌이었습니다. 뭐 등장인물들 진행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그냥 양판소 보는 느낌으로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이 간지나고 주인공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물이니까 캣발물 느낌도 나고 무난하게 그냥 재밌게 봤는데, 네, 들어가는 거는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령관 카르나크.
이 작품은 작가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것저것 되게 많이 연재하셨던 경력이 깊으신 작가님의 작품인데 확실히 작가님 경력이 어디 가진 않는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가 되는데 주인공이 사령왕, 그러니까 네크로맨서 왕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본인이 이제 네크로맨서니까 뭐 음식도 못 먹고 이제 뭐 성욕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해골왕이 돼버리니까, 이게 스켈레톤 리치왕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면 뭐하냐.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되게 스토리도 괜찮았고 떡밥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 작품 되게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나 늘 그렇듯 제가 후반부까지 안 봤다는 게 늘 문제죠. 이 소설을 뭐 완결까지 봤으면은 얘기가 또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결까지 본 건 아니라 가지고 나중에 떡밥 회수를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뒷내용이 어떻게 갔냐가, 그래서 제가 본 데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A까지 주기는 좀 힘들고 뒷내용이 어떻게 가냐가 좀 중요했겠죠.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부터 아주 신박한데 후피집 혐오자라는 노베피아 소설이죠. 후에피페의 집착 장르, 후피집이라고 부르는 장르 자체가 노베피아에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까는 느낌으로 나온 말도 안 되는 억지 전개, 그런 거를 약간 돌려까는 소설인데 나중 가면은 이 소설만의 뭐 메인 스토리도 나름 있기는 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장르를 돌려까는 그런 소설이라 이게 후피집이란 장르를 잘 모르고 평소에 그 장르를 잘 안 보시던 분들한테는 보기 힘든 작품이긴 합니다. 후피집이란 장르를 잘 알면서 거부감이 있으면은 볼만한데 그게 아니면은 볼 이유가 딱히 없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자체 설정의 한계가 좀 뚜렷한 소설이라. 자, 다음은 아카데미 웃음배의 캐릭터가 되었다. 요거는 지난편 티어프 제작에도 나왔던 작품인데 이번에 한 번 더 있는 게 이게 완결 리뷰라서 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완결까지 본 결과 저거 리뷰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아카데미물 중에서 투탑입니다. 하나가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가 얘. 일단은 떡밥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 소설이 대기만 성형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뒤로 갈수록 풀리는 스토리와 그 이전에 나왔던 떡밥들을 회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터트리면서 완결을 짓는 게 굉장히 잘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계관이나 스토리, 떡밥 회수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호불호 요소가 결국 하렘물이라는 거죠. 이게 히로인이 9명인가 그랬는데 일단은 개연성이 없는 하렘물은 절대 아닙니다. 히로인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히로인이 많을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공기화되는 히로인들이 보통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이 되게 히로인 한 명 한 명 분량 분배도 잘하고 스토리 개연성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하렘인 게 하렘이 아니게 되진 않죠. 그래서 하렘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기 힘들고, 근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냥 이제 호불호 요소지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A+? S도 사실 들어갈 만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A+로 넣어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S도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소환술사의 최약체 소환수가 되었다. 현대 판타지 세상에서 소환술사의 소환수가 된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아마 이게 게임빙의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게임빙이었나 소설빙이었나,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해골로 시작을 하는데 표지가 이렇게 바뀐 걸로 봐선 나중에 인간의 몸을 얻나 보죠? 네. 표지가 이렇게 바뀐 걸로 봐서는 소환술사가 소환수인 주인공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워낙 하드캐리를 해가지고 소설을 볼 때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할 거 없이 약간 그게 좀 있었어요. 스토리가 원 패턴인 게 좀 있었던 게 어디 게이트 뭐 던전에 가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던전 가서 레벨업하고 스텝업 한 다음에 또 게이트 가고, 약간 요 게이트를 점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원 패턴 느낌이 강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게이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스토리에 뭔가 특별한 게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냥 무난했는데 C냐 B냐인데 저는 C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곳까지는 딱히 뭔가 이렇다 할 스토리가 없긴 했어요. 주인공이 꾸준히 강해지는 그것만으로도 재밌긴 했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다음은 지구식 구원자 전형. 이 소설 정말 저에게 많은 애증이 있는 소설이죠. 제가 이걸 옛날에 신작일 때 올렸다가 영상 업로드한 지 한 2년 뒤에 사람들이 완결까지 보고 와가지고 욕을 뒤지게 처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재리뷰를 했죠. 옛날 영상은 지웠고요. 재리뷰 완결 리뷰를 했는데 뭐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내 리뷰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최신화까지 보고 리뷰를 했는데 그 최신화까지의 내용만 따지면 내 리뷰가 맞는데 그 치사하게 완결까지 보고 와가지고 리뷰가 잘못했다고 욕하시면은 굉장히 좀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했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작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포칼립스 소설의 굉장히 극한의 다크 판타지인 소설입니다. 세계관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 진짜 극도의 다크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보기 많이 힘든 소설이고, 좀 철학적인 내용과 아포칼립스 속에서 사람들의 인간적인 고뇌 그런 것들도 많이 담아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스토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로 들어가고, S티어로 들어가냐, S티어 이 소설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운빨이 많이 좋았다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욕먹은 이유기도 한데 초반부에 주인공이 자기보다 약한 캐릭터들만 계속 만납니다. 이게 소설 설정상 약한 애가 센 놈을 거의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설정 자체가. 주인공이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이 초반부 전개에서. 얘가 S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얘가 못 들어가면 얘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일단 둘 다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궁 속 천재공학자 아케인 펑크의 미궁 탐사물을 섞은 그런 작품으로 되게 무난한 소설입니다. 미궁을 탐험을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공학자여가지고 자기 이제 기계랑 마법이 섞인 강화를 하면서 전개가 되는 소설인데, 뭐 그냥 미궁 탐사물에 뭐 아케인 펑크 설정이 추가된 게 흥미롭다면은 충분히 봐볼 만한 그런 무난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도 역시나 제가 많이 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뒷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B냐 B+냐인 것 같은데, 이 라인업을 보니까 B+ 들어갈 만한 것 같네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뭐 떡밥도 나쁘지 않았고, 뭐 스토리 자체도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육성 가챠 게임 캐릭터가 되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육성, 한마디로 먼치킨 캐릭터가 돼가지고 빙의를 하는 그런 스토리일 텐데, 가상현실 게임 속으로 주인공이 빙의를 하는 걸 거예요. 가상현실 게임 속의 NPC로 현실에서 온 그 게이머를 뉴비 챙겨주면서 하드캐리 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게임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냥저냥 무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주인공이 하드캐리하는 무난하게 전개되던 그런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B 정도? 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일단 B 정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진짜 올해의 문피아 작품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시간에 달리는 소설가도 있는데, 하나만 골라라는 좀 그렇고 한 3개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고르는 그런 작품인데, 요거 저 지금 완결 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결 나면 무조건 다시 볼 건데, 이게 저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내가 많이 안 봤어요. 내가 이거를 참다가 볼 거 도저히 없다 이러고 봤는데, 그래서 한 60화 정도까지 봤나? 69화? 그 정도까지 봤는데 내가 못 본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가 뒤까지 안 본 게. 한 저가 69화인가 그 정도까지 봤었는데 거기에까지만 따져도 S에 들어갈 만해요. 거기까지만 따져도.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완결까지 볼 거긴 한데 벌써부터 S에 넣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깊이 있는 스토리에 떡밥까지 지금 잘 뿌려져 있었고, 이 소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완결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완결 나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A+로 들어가고, 아마 이 소설은 진짜 어지간하게 후반부를 박지 않는 이상 다음에 리뷰할 땐 거의 무조건 S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내 휴대폰에 군단이 잘한다. 이 작품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리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후반부가 망했다, 후반부에 박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후반부에 망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작가님이 전개를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듣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 소설이 처음에는 인외 성장물로 시작을 하거든요. 주인공의 핸드폰 속에 저그를 배경으로 한 군단이 자라면서 그 군단의 주인공이 키워주고 그 군단이 성장해 나가는 게 메인 스토리인데, 그래서 인외 성장물에 가깝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중후반에는 전개가 인외 성장물에서 철학적인 스토리로 넘어가요. 인외물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얘네가 인류를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주인공이 그거를 막는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드리프트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떡밥은 다 있었습니다. 떡밥도 되게 많이 뿌렸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되게 많이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는 잘 전개가 된 건데, 초반부에 이제 그 인외 성장물을 기대하고 그게 재밌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우리 저그 잘 크고 있는데 성장 잘하고 있는데 멀티 못하게 막고 그 성장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도 초반부가 훨씬 재밌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완결까지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작품인데, 그래도 저는 그런 식으로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스토리를 쓰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멸망한 서울의 괴물사냥꾼. 이 작품도 되게 괜찮은 작품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완결까지 봤죠.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서울에서 무한 회귀를 하면서 죽으면은 어느 시점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괴물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약간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 같은 유의 소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블러드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어두운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극도로 피폐해져가면서 괴물들을 하나하나씩 사냥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 소설이 중간에 한번 연중이 되었다가 나중에 완결이 나긴 했는데 뭐 저는 스토리상 그렇게 크게 뭐 위화감을 못 느끼긴 했습니다. 한번 연중했었다고 해가지고 뭐 뒷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거나 스토리가 산으로 갔다거나 그건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뭔가 스토리가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완결이 났다? 뭐 그 정도였는데, 결론적으로 다크판타지나 블러드본이나 다크소울 느낌의 되게 어두운 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소설을 원하면은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떡밥도 좋았고요, 뒤에 스토리에서 특별한 스토리도 잘 나왔고, 완결이 빨리 난 거 말고는 특별히 뭐 흠잡을 게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워낙 어두운 소설이라 호불호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소설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충 망한 판타지의 기사. 이 작품은 정통 판타지 소설이죠. 세계관 자체는 이세계의 아포칼립스가 섞인 세계관인데 이게 회빙환이 있었나? 되게 정통 판타지 느낌의 설정 자체를 특이하게 잘 짰습니다. 마법에 관한 설정도 그렇고, 주인공이 이제 기사인데 그 기사들에 대한 설정도 그렇고, 세계관 설정 자체를 되게 잘 짜고 그걸로 스토리를 무난하게 잘 전개를 했는데, 막상 완결까지 보니까 떡밥이나 빌드업이 조금 아쉬웠던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뭔가 더 포텐이 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무난하게 전개돼서 무난하게 끝난 느낌? 물론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소설 한번 꼬아보려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전개되는 게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관이나 그런 설정 자체를 되게 잘 짜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 B+ 느낌도 좀 있는데 일단 B+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신의 막내 제자가 되었다. 주인공이 무신의 막내 제자로서 수련하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인데, 초반에는 뭐 되게 양판소 느낌나게 평범하게 전개하다가 나중에 이제 떡밥이 밝혀지고 주인공의 사형 관련된 스토리도 나오고, 이게 그거 맞겠지? 내가 다른 소설을 이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봐 살짝 무서운데 아마 맞을 겁니다. 주인공의 사형 관련된 얘기랑 마왕이나 악마, 용사도 나왔었나? 용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나오면서 스토리가 되게 괜찮습니다. 뒤로 갈수록 떡밥도 많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본 작품은 아니라 떡밥 회수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전까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무난하게 괜찮았어서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실론캐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죠. 다른 거 다 빼고 스토리만 딱 놓고 오면은 양판소긴 해요. 뭐 등장인물들 지능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이 소설 태그에도 나와있지만 주인공과 캐릭터들 간의 만담, 웃고 떠들고 드립치는 거, 이게 이 소설의 본체입니다. 모든 캐릭터가 투머치 토커인데 그 투머치 토커가 소설의 모든 것이에요. 그 만담이 재미없으면은 그냥 못 보고요, 그 만담이 재밌으면은 뭐 스토리가 어쩌니 뭐 양판손이 해도 그냥 재밌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뭐 좋고 나쁘고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티어로 들어갈 거냐, 일단 설정 자체를 워낙 잘 잡았기 때문에, 소설의 특색 자체를 잘 잡았기 때문에 C는 아닌 것 같고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금 토템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소설은 아카데미물인데 주인공이 게임빙이었나? 소설빙이었나? 아마 소설빙이었던 것 같은데, 소설 속으로 들어와서 돈 치트를 쓰는 상가의 자재로 빙을 해가지고 돈이 겁나 많아서 그 돈으로 다른 캐릭터들을 그 서포트해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인공이 아예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닌데 본체는 돈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되게 괜찮았습니다. 주인공이 서포터라는 점, 그리고 상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정확하게 얼마 벌었다, 정확하게 물건이 얼마다,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이게 소설 쓰시는 분들이 뭐 경제학 나오신 분들도 아니고 현대 판타지도 아니고 이 세계의 소설에서 물가 설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소설은 물가를 되게 자연스럽게 두루뭉실하게 잘 넘겼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데, 리뷰 영상에서 말했지만 초반에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초반에 진입장벽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넘어가면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소설의 묘사가
야 이 멍멍이 같은 자식아 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적군 대사가 이 녀석 입이 참 험하군 이러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 진짜 그런 거는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거 보고 너무 하참하려웠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기를 잘했다. 뒤에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뒷내용 재밌었다 뭐 그런데 그런 하참하려운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초반에. 그것만 넘어가면은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A는 좀 애매한 것 같고 B 플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요거 다 만들고 나서 한번 좀 티어 정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플에 쌓이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위로 올라갈 소설하고 밑으로 내려갈 소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다 티어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볼게요. 자 다음은 블로불서가 사는 법. 요거는 주인공이 300살 먹었는데 마음 많은 청년인 그런 소설입니다. SF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근미래 아포칼립스 느낌의 그런 소설인데 주인공이 3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겪고 주인공이 불로불사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오는데 저가 옛날부터 이제 주인공이 오래 살았다 요런 소설들 보면은 참 아쉬웠던 게 주인공이 오래 산 것 치고 너무 나이값을 못해가지고 저가 아무래도 주인공이 나이 많은 소설 처음 본 게 멸망한 세계의 사냥꾼이어서 그런가 오래 살았다는 주인공들 보면은 약간 좀 연륜미나 지혜가 좀 있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 소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 20대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소설에서도 나름 개연성을 얘기를 하긴 해요. 주인공이 오래 살았지만 나이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겪어야 될 일들을 못 겪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린다든지 뭐 손자 손녀를 보고 그런 거를 못 겪어봐가지고 여전히 이제 마음 많은 청년이다, 정신 연령이 청년이다 뭐 그런 설정인데 근데 뭐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불로불사물의 묘미가 그거잖아요. 과거에 주인공이 했던 일들이 현재로 돌아오는 옛날에 주인공이 했던 들의 뭐 뽕맛 같은 게 현재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묘미가 또 있는 소설이라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볼만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포칼립스의 통제관. 요 작품은 요 작품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아포칼립스의 쉘터 관리자랑 세계관 자체가 좀 비슷해요. 근미래 SF 세계관에 인류가 멸망을 하면서 쉘터의 통제관인 주인공이 쉘터를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고 좀비들과 맞서 싸워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소설인데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AI가 주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싸워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설정이라 가지고 전쟁물에 가깝게 진행이 돼요. 좀비들과 싸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사람들을 또 구출을 하고 설정 자체가 아포칼립스가 터진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설정이라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아포칼립스 전쟁물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거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스토리 전개에서 인간 참가 느낌도 있고요. 무엇보다 설정 자체가 되게 좋아요. 주인공이 통제관이란 말이죠. 이 통제관이라는 게 쉘터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게 설정이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이거는 일단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게임 속 흑기사가 되었다. 주인공이 언데드로 빙의를 해가지고 언데드인데 언데드가 매우 착한 그 언데드가 신의를 지키고 그런 소설인데 주인공이 성장형 먼치킨으로 뭐 우리나라 성장형 먼치킨들이 다 그렇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중세 판타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는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해도 언데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세계관 자체가 언데드랑 같이 싸우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세계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언데드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감이나 이런 건 있는 세계관.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세계관 설정 자체도 잘 짜있고 스토리 전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소설은 얘도 일단 B플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카데미 흑막 시점. 요 작품은 초반부에는 뭔가 양판소 느낌이 많이 나는데 뒤로 갈수록 되게 스토리가 탄탄해지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흑막으로 게임 속으로 빙의를 하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흑막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나쁜 놈이 아니긴 합니다. 뭐 주인공이 나쁜 놈은 아니고 근데 뒤로 갈수록 세계관이나 숨겨진 설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흥미로운 설정들도 많고 꽤나 깊이 있는 스토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오히려 양판소를 기대하고 들어가면은 실망하고 나올 만한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늘 문제는 그거죠. 내가 이걸 완결까지 본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걸 리뷰할 때는 백화언절이 나온 신작이었다는 거. 뒷내용까지 봤으면은 더 높게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참 티어표 제작할 때마다 나오는 딜레마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B플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한번 다 좀 봅시다. 일단 B플에 다 넣어놓고
B는 아닌 것 같고 A 주긴 애매하다 싶은 건 일단 다 넣어놔봐요. 일단 마지막에 정리 쫙 할 테니. 자, 다음은 아카데미 사령술사가 되었다. 아, 요 소설은 노베피아에서 본 아카데미물 중에 개인적으로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리뷰하고 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몇몇 봤어요. 그냥 무난했다. 뭐 물론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까지 빨아줄만 하냐. 그냥 뭐 무난하게 괜찮았는데 너무 올려치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소설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아카데미물은 아니긴 합니다. 네. 물론 아카데미물이라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노베피아 소설들 제가 본 것들 중에서 아마 꼽으라면은 10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 생각하면은 한 5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만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소설은 그게 있어요. 처음에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세계관 설정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거에서 되게 의문점이 많아요. 이거 세계관이 좀 이상한데? 설정이 좀 이상한데? 이거 스토리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 설명됩니다. 많이 안 봐도 되고 한 70화 정도까지만 보면은 설정이 다 나옵니다. 초반에 의문이 들었던 설정들이.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완결 리뷰도 한번 할 생각인데 일단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 플러스도 갈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 티어표의 A 플러스가 너무 짱짱해가지고 일단 A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아, 이거는 참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의 후속작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주인공인 성진우인가? 걔의 이제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나 혼자만 레벨업 작가님, 추공 작가님이 직접 안 쓰고 다른 작가님이 쓰셨어요. 던전 리셋이랑 무한 리셋 쓰신 그 작가님이 쓰셨는데 그 작가님의 느낌이 많이 나는 소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대하고 들어갔으면은 좀 실망할 만해요. 나 혼자만 레벨업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추공 작가님이 아닌데 그 작가님이 잘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잘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원작이 워낙 팬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난한 성장형 먼치킨입니다. 주인공이 적들을 만나고 이기고 강해지고 또 적을 만나고 이기고 강해지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만나는 적은 언제나 주인공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적만 만나서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이겨서 강해지는 딱 이제 그런 스토리. 이거는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도 비슷한데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가 된 게 이 던전 리셋 작가님이 잘 쓰는 게 주인공과 마스코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마스코트 캐릭터랑 만담을 하는 거예요. 던전 리셋 때는 토끼랑 만담을 했는데 여기서 나 혼자만 레벨업도 주인공하고 베르가 이제 약화된 상태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만담을 하는데 이 만담이 이 작가님의 장점이거든요. 서로 만담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토리가 좀 가볍습니다. 많이 가벼워요. 분위기가 뭐 서로 드립치고 싸우는데 서로 드립치고 노는데 이게 안 가벼울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때 그 무거운 분위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냥 무난하게 봤는데 그 결과적으로 티어는 네 C로 들어가야죠. 네. 스토리는 그냥 네 무난하죠. 자, 다음은 무지개를 보는 천재마법사. 아, 이 작품은 아케인 펑크랑 스팀펑크가 섞인 세계관일 텐데 아포칼리스물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고 상위 구역으로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 하위 구역으로 갈수록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뭐 나뉘어져 있는 디스토피아 느낌의 그 아케인 펑크와 스팀펑크가 섞인 소설인데 마법적인 설정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빙관이 없어요. 회빙관이 없어가지고 정통 판타지 느낌이 많이 나오고 마법적 설정 자체도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정통 판타지 느낌 나는 이런 장르의 소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봐볼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스토리 전개 역시 마냥 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특이한 건 아니긴 한데 이것도 뭐 제가 많이 본 소설은 아니라 뒷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또 모르긴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A로도 들어갈 만한데 조금 애매한 게 내가 결국 많이 본 소설은 아니라 그리고 사실 정통 판타지를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만 사는 기사. 아, 이 작품은 죽으면 하루가 반복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전쟁터에서 계속 죽을 일이 생겨요. 극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노력해서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주인공이 설정이 엄청난 둔재인데 강해지려는 열망은 충분한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으면서 죽어? 오히려 좋아. 난 더 강해질 수 있어. 이 마인드로 이제 계속 죽으면서 강해지는? 나중에 저주건 애들이 막 뭐야 저 녀석 죽는데 웃고 있어 무서워 약간 이러는 느낌의 소설인데 일단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세계관은 그냥 무난한 중세 판타지 느낌인데 약간 인간 창가 느낌의 무한 루프물을 좋아하면은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일단 B플에 넣어. 나는 이거 A 갈만하다고 보거든요. A 갈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A 갈만한 애들이 좀 여기 많아. 그래서 일단 B플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퓨전펑크의 전생자. 요 작품도 진짜 재밌는 작품이죠. 문피아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소설인데 이 소설도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도대체? 정확히는 한 20화 언저리? 정확히는 한 깡패들이랑 놀 때, 깡패랑 싸울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재밌나? 아니 왜 그렇게 재밌다 그러지? 그냥 양판서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진짜 소설이 세계관 자체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되게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등장인물들도 입체적이고 제가 이 소설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많이 안 봐도 진짜 초반에 그 모래폭풍 오는 파트인가? 거기 전까지만 별로고 그 뒤부터는 진짜 소설이 점점 완전 괜찮아져가지고 이 소설은 일단 기본 A고요. A는 무조건 들어가고 A 플러스 얘네가 너무 센데 얘네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애매하네. 이게 평소 같으면 A 플러스 갈만한 것 같은데 아니 얘네가 너무 세가지고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 플러스 수문장들이 너무 세서 그래서 얘도 이제 마지막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류보호회사. 이 작품도 진짜 재밌게 본 작품이죠. 현대 판타지 SCP물에서는 솔직히 저는 거의 뭐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소설로 이상이라고 불리는 SCP 같이 이제 괴담이나 이런 거에 휘말려서 주인공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이제 괴담들이 주인공을 무서워하는 생존마가 되어가지고 주인공이 모든 마인드가 생존에 장착이 돼가지고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영순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그런 괴물이 되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개그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소설인데 세계관 자체도 괜찮고 이런 SCP류 자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이상들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이 소설에선 이상이고 어떠한 오브젝트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그런 게 되게 개성있고 신선하게 잘했습니다. 유니크하게.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렇고 마지막 완결까지 저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 A로 들어가고 사실 얘도 A 플러스 갈만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S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회기수선전. 이 작품 역시 무한 회기물인데 회기 한 번 한 번을 되게 알차게 쓴다고 해야 되나? 주인공이 뭐 일부러 죽어가면서 그런 게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선엽 세계관이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중국 선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선엽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진짜 중국 선엽을 가져오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어서 한국식으로 선엽을 잘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스토리도 되게 괜찮고 그런데 이게 욕먹을까봐 두렵긴 하지만 딱 하나 얘기하는 거는 스토리가 약간 뻔한 게 있어요. 물론 저가 최신화까지 안 봤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본 데까지는 약간 스토리가 클리셰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클리셰가 나쁜 건 아니죠. 저도 클리셰 좋아합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한 절반쯤 왔을 때 뒷내용이 예상이 되는 저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댓글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떤 에피소드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요. 이거 내가 예언한다. 저 녀석 2화 안에 죽는다. 내 거기 건다. 그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 뭔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남자라서 그걸 걸진 못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그분의 얘기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솔직히 클리셰적인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단점은 아니죠. 그리고 뒷내용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소설이긴 합니다. 세계관 자체가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놀랐는데 스포가 약간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끝을 보러 가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거기서 떡밥을 보고 야 이건 진짜다.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관 자체도 진짜 좋고 떡밥도 좋고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도 많이 궁금한데 그래서 일단 A는 무조건 들어가고 일단 A 플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짜용사 이야기. 이 소설은 피폐물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다가 오랜만에 찐 피폐물 봐가지고 좀 내상을 입었던 이 소설이 저가 읽을 때는 1부가 완결이었는데 지금은 2부 3부까지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소설은 인간 참가물입니다. 되게 스토리가 어둡고 어두우니까 인간 참가가 더 빛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중간에 세계관을 내절했다는 평가가 좀 있긴 해요.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저는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단 신문관의 악마사냥법. 이 작품은 저에게 정말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게 만든 소설입니다. 스토리도 진짜 좋고 떡밥도 진짜 탄탄하고 등장인물들도 진짜 입체적이고 그 등장인물들 지능도 엄청 똑똑하고 세계관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인지 부조화를 준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 재미없다 그러면은 제가 아예 리뷰를 안 했겠죠. 완전 재미없는 건 아닌데 설정이나 이런 것만 놓고 오면은 거의 뭐 A+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막상 읽으니까 그렇게 재밌지가 않은, 이게 참 인지 부조화가 왔던 소설인데 그게 이유가 뭔지 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취향이 아닌 건데 왜 내 취향이 아니었을까를 이게 고민해봐도 결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필력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력이란 거 자체가 그럼 뭔데요? 그 설명이 안 되잖아. 사실 필력 때문이란 게 어떻게 필력이 안 좋은 건데 라고 설명을 해보라면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력 때문이란 거는 솔직히 너무 그냥 억가인 것 같고, 그래도 세권 자체는 진짜 좋고 등장인물들도 엄청 똑똑하고 그런 소설이라 일단 A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한급 포식자의 아포칼립스. 이 작품은 아포칼립스 배경에서 주인공이 이게 게임빙이었나 뭐 빙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능력을 하나나 두 개밖에 못 얻는 세상에서 주인공은 이제 포식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을 겁니다. 초반에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뭐 스토리도 무난하고 괜찮더라고요. 뭐 에피소드들도 탄탄하고 좀 무난한 성장형 먼치킨인데 에피소드들이 나름 탄탄한,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환생자는 재능이 필요해요 라는 소설인데, 요 작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주인공이 이 세계에 환생하면서 이상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재능을 미친듯이 자기 뱃속에 쑤셔넣다가 그 배 갈라지고 다른 세상에 환생하는 내용인데, 설정 자체가 미래의 인류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멸망을 하고 주인공이 연구소에서 미래 인류의 기술력을 받은 아이로 태어나는데, 주인공이 연구소를 탈출하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달라진 세상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과거의 기술력은 어쩌다가 다 사라졌나, 요런 거를 탐험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되게 탄탄했고 세계관도 좋았어서 이 작품은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글러먹은 빙의. 이게 목마 작가님의 신작이죠. 목마 작가님의 회빙한 시리즈, 쥐뿔도 없는 회기, 빌어먹을 환생,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러먹은 빙인데, 뭐 초반에 그 축신도 나오면서 개그 파트가 정말 재밌긴 했는데 거기서 너무 고점을 터뜨려서 그런가 그 뒤로는 약간 좀 밍숭밍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뭐 무난하게 볼만했습니다. 역시 뭐 네임드 작가님답게 스토리가 뭐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개연성상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재밌는 약간 뽕만 요소들도 충분하고 그냥 되게 무난하게 볼만했던 이세계 빙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너무 과하다. 요 소설은 주인공이 약간의 생채기만 나도 회기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탑 등반물인데 탑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탑을 등반하는데, 주인공이 스치기만 해도 회기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든 안 다치고 강제로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그 탑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소설인데, 초반에는 그냥 약간 개그물 느낌으로 가볍게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이 뭐만 하면 회기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회기당하고 이러다가 점점 능력을 얻게 되고 강해져가지고 완벽한 엔딩을 보기 위해서 무한 회귀하면서 탑을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초반에는 그냥 가벼운 개그 느낌으로 진행되다가 나중 가면은 은근히 깊이 있는 스토리도 나오고, 정확히는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한 3층이었나 4층이었나 그쯤 가면은 그 되게 깊이 있는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입체적인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무난했지만 나중 가면은 완전 제 취향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 사실 초반부 느낌만 보면은 B나 C로 들어갈 텐데 뒤에 그 깊이 있는 스토리랑 내용이 있어가지고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마인드의 중세 현대인. 이 작품은 주인공이 이 세계에 떨어졌는데 게임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대체 역사물이 아님에도 고증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놀랐던 작품이죠. 이게 분명히 대체 역사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인데 수상할 만큼 고증에 진심인 작가님이 나오는, 근데 스토리 자체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세계관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떡밥 같은 것도 좋았고, 주인공이 정확히는 빙의를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왕으로 빙의를 했고, 왕으로 빙의한 거는 프롤로그에서 나오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주인공이 2번째 빙의가 메인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주인공의 정신 상태나 행동하는 방식, 그러면서 지량 모략 같은 것들의 파트가 좀 많아요. 모략 정치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싸움을 또 못하는 건 아니라서 전투 파트도 있고, 그런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나중 가면 이게 아마 국가 운영물 느낌도 좀 났을 거예요. 전투가 일반적인 소설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뒤로 갈수록 점점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제가 이 드립을 이 소설에서 처음 봤는데, 그 왕은 백성의 마음을 모른다네였나? 그게 어울리는 주인공입니다.
제목에 나오듯 게임 마인드로 주인공이 살기 때문에 주인공은 NPC의 마음을 모른다, 그 엑스트라의 마음을 모른다, 극단적으로 좀 효율을 추구하는, 근데 그러면서도 다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가 다시 보고 싶긴 해요, 완결 나면은. 근데 연재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아마 완결 나면 다시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소설은 B플이냐 A냐인데, 근데 얘는 지금 B플에 넣어도 나중에 결국 A로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A에 넣겠습니다. A로 올라갈게요. 자, 다음은 죽은 신의 성기사. 요거는 쿠툴루 신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스토리인데, 정확히는 쿠툴루는 아니긴 하죠. 약간 촉수촉수한 신이긴 하지만 주인공의 몸에서 촉수가 나오면서 막 쥐 같은 거 잡아먹고, 근데 무난하게 재밌습니다. 이 설정 자체가 주인공이 성기사인데, 성기사로 이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자라는데, 정작 주인공은 죽은 신, 그러니까 과거에 잊혀진 신을 모십니다. 근데 그 잊혀진 신이 겁나 세죠. 근데 잊혀진 신을 모시면서 교회의 성기사가 돼가지고, 교회는 당연히 잊혀진 신의 교회가 아니라 가장 잘 나가는 교회의 성기사가 되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되게 무난하게 재밌었습니다. 설정 자체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아포칼립스의 약탈자. 이 소설이 나왔군요. 정말 제가 여러 악당물, 나쁜 주인공 이런 걸 많이 봐왔지만 지금까지의 피카레스크는 모두가 가짜였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모든 악당물, 나쁜 주인공물 그냥 원탑입니다. 이거는 진짜 피카레스크라는 장르를, 솔직히 피카레스크가 이 정도까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소설인데, 나쁜 척 하면서 착한 주인공 싫다, 악당이라면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냐, 이게 무슨 악당이냐, 그런 걸로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 이거 한 번씩 보고 가시면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이 나뉠 겁니다. 이야, 이게 나쁜 주인공이지, 내가 원했던 소설이 여기 있구나. 혹은 적당히 나빠야 좋은 거구나. 내가 그 완전 나쁜 주인공은 내 취향이 아니네, 그 땅이 나쁜 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진짜 악인물계에 이런 소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악인물계의 레전드입니다. 그 세계관 자체는 좀비 아포칼립스인데 막상 좀비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좀비보다는 인간들이 좀 더 세서 사회체계는 무너졌지만, 정부나 공권력은 무너졌지만 막상 완전한 아포칼립스는 도래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등장인물들 지능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한 악인물인데도 그 엄청나게 잔인하거나, 물론 잔인하긴 한데 완전 극단적인지는 또 아는 게, 주인공의 지능이 다른 캐릭터들의 지능보다는 약간 좀 떨어져요. 단지 이제 주인공은 극악으로 나쁜 놈일 뿐이지 굉장히 똑똑한 등장인물들도 많고, 그리고 은근히 이제 개그의 비중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극악의 악인물이다 보니까 개그의 비중이 안 높으면은 이게 너무 소설이 딥다크해지니 개그 파트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 개그 코드도 주인공이 나쁜 놈인데 개그가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계관이나 스토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연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극도의 악인물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저는 이건 충분히 높게 칠만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장르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그래서 저는 얘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게 왔군요. 올해의 레전드, 웹소설계를 휩쓸었던 시간에 달리는 소설가. 솔직히 저는 이거 보기 전에 나는 하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장르는 내가 절대 안 보고, 심지어 소설가물은,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 문학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문학 1도 몰라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고, 백일장 이런 거 난 몰라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내가 이 장르를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진짜 나는 이거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진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도 이게 왜 재밌지 싶은데 재밌는? 근데 좀 정확하게 말은 사실 해야 되는 게, 마냥 그냥 재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이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이 깊이 있는 스토리, 입체적인 걸 넘어서 살아있는 듯한 등장인물들, 그리고 주인공만이 옳은 것이 아닌, 주인공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고 이게 아닌 그런 스토리, 정말 깊이 있고 약간은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야 됩니다. 좀 시원시원하고 사이다에 주인공이 쭉쭉 잘 나가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은 당연히 안 맞고요. 근데 이런 깊이 있고 현실적인 스토리를 좋아하면은 진짜 저는 자기의 취향과 무관하게 한 번씩 봐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내 취향이 아닌 거는 맞는 게 제가 이 소설을 볼 때는 너무 재밌거든요. 읽고 있을 때는, 읽는 도중에는 너무 재밌는데, 막상 여기서부터 내일 봐야겠다 하고 이제 화면 닫잖아요. 그럼 막상 또 보기가 싫어. 뭔가 뒷내용이 기대가 안 되는데 보지 말까 그냥? 근데 그래도
재밌었는데 한번 좀만 더 봐볼까? 그러면서 또 읽잖아요? 그럼 바로 재밌어요. 읽기 시작하면 바로 재밌어. 근데 막상 소설 덮으면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이게 참 내 취향이 아닌 건 확실한데 와 진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고민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S로 들어가야죠. A 플러스가 어쩌니 뭐 A 플러스가 탄탄하니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이건 무조건 S죠. 자, 다음은 로판에서 살아남기. 이 작품도 재밌었죠. 뭐 로판 느낌이 별로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로판 안 보시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볼만하고, 스토리 자체가 주인공이 좀 간지나고 멋있고 그러면서 개그 요소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일단은 하렘물은 하렘물이니까 하렘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고요. 동양 판타지 세계관에서 좀 재미있게 전개되는 그런 거 기대하면은 뭐 다들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하렘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제 보고는 있긴 있었어요. 로판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로판에서 나오는 개연성 이상한 그런 전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거 하나만 되면은 한 나라의 황비를 만나러 가는데 일개 호위무사가 검을 빼앗는 거는 치욕적인 것이니 검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설정. 무사한테 검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독대를 해도 검은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설정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설정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로판에는 사실 흔히 있는 건데, 그런 설정을 그대로 좀 써온 게 있긴 합니다. 그게 뭐 로판 특이다, 로판 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개연성이 안 좋은 거긴 하죠. 어찌됐든 그 설정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런 게 약간 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만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딱히 흠잡을 곳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악당으로 오해받는 법이라고 쓰고 그냥 악당인, 물론 저기 악인물계의 레전드가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도 비슷한 아포칼립스 게임 속으로 빙의를 하는데, 아직 세상이 멸망하기 전으로 빙의한 뭐 그런 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아포칼립스가 찾아왔지만 아직 멀쩡한 나라들도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게임 고인물인 주인공은 어차피 세상이 멸망할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이 살아가는 건데, 이게 저도 뭐 이 소설을 많이 본 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긴 하는데 뭐 스토리 자체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단지 호불호 요소라면은 히로인들이 좀 정상이 없습니다. 약간 생각하거나 이런 거에, 성격이나 이런 거에 좀 어딘가들 다들 하나씩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호불호가 갈리고, 초반에는 주인공이 혼자 다닐 때는 진짜 완전 뭐 분탕치고 주인공이 막 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맛이 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히로인들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주인공이 분탕치고 그런다고 뭐 스토리가 어둡거나 주인공이 나쁜 놈처럼 느껴지진 않는 게, 주인공이 분탕치는 대상인 적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아무튼 저는 초반에 그런 맛이 뒤로 갈수록 좀 약해져가지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스토리 자체도 괜찮고 그랬어가지고 요거는 일단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게임 속 2회차 광전사. 주인공이 광전사로서 용사 파티에 일원이 돼가지고 엔딩을 봤는데, 엔딩을 보고 포탈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2회차를 시켜서 주인공이 멘탈이 나가는, 이제 신을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강력한 주인공의 시원시원한 맛으로 그냥 무난하게 전개가 됐는데, 뒤로 갈수록 뭐 떡밥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자잘한 스토리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완결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정리를 좀 하면은 주인공이 자비가 없는 시원시원한 무력형 주인공을 좋아하시면은 한 번씩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 광전사라는 말이 어울리고, 주인공이 한 번 엔딩을 볼 정도로 이 세계에 이미 빠삭한 애기 때문에 자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시원시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툴루 게임 속 천재 마법사가 되었다. 이 작품은 광기, 크툴루 하면은 사실 다른 소설에선 잘 안 쓰지만 광기가 또 메인인데, 아우터 갓 이라고 하죠.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본 것만으로도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런 설정을 원래 크툴루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주인공이 광기를 언제나 품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천재 마법사로 게임에 빙의를 해서 배드엔딩만이 존재하는 게임 속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는 광기가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광기 조무사 아니냐, 그냥 광기 호소인 아니냐, 광기가 별로였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봤는지 알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180화인가 그쯤까지 봤는데, 소설이 처음에는 광기가 괜찮다가 중간부터는 약간 그냥 좀 양산형 성장형 먼치킨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꽤 길어요.
좀 광기적인 면도 잘 안 나오고 좀 쉽게 이기는 쿠툴루 게임이라는 정말 극악의 다크 판타지에 빙의했음에도 너무 쉽게 이기고 너무 쉽게 잘 나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 초중반부터 한 100화 초반까지 그런데 이 소설이 진짜 광기가 제대로 됐다라는 걸 느끼려면은 정확하게 몇 화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류 공포증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어류 공포증을 중간에 주인공이 얻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다 근데 뭐 특별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파트를 정말 잘 썼습니다. 단순히 주인공이 세니까 주인공이 이기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큰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그렇고 단전도 그렇고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평이 되게 많이 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래도 초중반부에 아쉬웠던 거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은 A나 이쪽도 갔을 것 같은데 일단 B+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루불사가 산다는 것은 요 작품도 진짜 요즘 웹소설 같지 않은 요즘 MG 웹소설 같지 않은 그런 작품이죠. 완전 정통 판타지 느낌의 제가 기대했던 블루불사의 그 느낌을 완벽하게 긁어줬던 주인공이 굉장히 긴 시간 몇 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인데 주인공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평범한 삶도 살았지만 여러가지 큰일도 겪었겠죠. 주인공 옆에 중요 조연 캐릭터가 붙어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생겨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 중간중간마다 과거의 주인공이 뿌렸던 씨앗들이 회수되면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외전격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의 주인공이 겪었던 이야기들과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는데 약간 동화를 보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메인 스토리가 별로인 것도 아니고 메인 스토리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던 유니크한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높게 생각을 해서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파티에 짐이 되었다. 양파랑 작가님의 노벨피아의 연재작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개그물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가 좀 약간 급발진을 빨리 밟습니다. 급발진을 빨리 밟아가지고 개그물과 진지한 파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의외로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관은 사실 그냥 무난하면서 탄탄한 그런 느낌인데 특별한 건 없이 스토리의 떡밥도 그렇고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나오는 주인공의 과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들 이런 설정들 같은 걸 보면서 설정들 같은 게 정말 탄탄하고 확실히 이 작가님이 스토리를 되게 잘 짜신다. 큰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신다라고 느꼈던 소설인 게 큰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결국에는 개그 파트의 비중이 높고 주인공의 성격 자체가 워낙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이어서 그게 취향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약간 개그 느낌으로 전개되는 것도 좋고 큰 그림이 좋은 작품들도 좋다면은 한번 이제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사실 스토리의 큰 그림이나 그런 것만 따지면은 A 들어갈 만한데 A 들어갈 만한 것 같아서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계에는 용사가 필요하다. 이 작품은 진짜 용사가 죽은 세계에서 아직 세계에는 용사가 필요하니 그리고 도플갱어이자 용사의 제자였던 주인공이 용사로 연기를 하는 소설인데 인간 참가 느낌이 섞인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아카데미의 교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사실 아카데미물 파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인간 참가물의 아카데미 교수물 느낌을 좋아하면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설정 자체도 괜찮았고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흑마법사는 승천을 바란다. 처음부터 책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책에서 하라는 임무들을 완료하면은 승급을 해서 다음 임무가 생기고 그런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었죠. 약간 신비의 제왕하고 설정이 비슷하다고 얘기가 많았던 소설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메인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기억이 잘 안 남긴 하는데 그냥 저냥 무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공 성격이 너무 일관되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나름 주인공 성격에 대한 개연성도 좀 부여가 되긴 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 느낌적으로는 B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게 표지가 낯설 수 있는데 서울 오브젝트 이야기입니다. TS물이죠. TS물인데 사실 이 소설도 TS 스킨인 건 마찬가지긴 한 게 일단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성별이 여자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현대 판타지 SCP류 소설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인간에서 SCP가 돼가지고 약간 유유자적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죠. 세계관 자체가 되게 괜찮았고 특색 있는 설정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약간 강점이 확실합니다. 이 소설도 제가 늘 보는 TS 스킨 소설들에서 나오는 건데 주인공이 남자라고 인식이 되면은 사실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소설은 주인공이 귀여운 맛이 좀 있는 소설입니다. 귀여운 주인공이 행동하는 것도 귀엽고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유유자적하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속에 들은 게 남정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TS 스킨들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 보기 힘들죠. 이 껍데기 안에 수염 숭숭난 남정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보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TS 스킨들 볼 때는 그냥 얘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가지고 그래도 뭐 설정 자체가 탄탄한 것도 있고 SCP에 걸맞게 탄탄한 설정들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먼치킨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얘는 B 플러스냐 A냐인데 약간 개인 취향을 좀 담으면 A 갈만한 것 같은데 얘도 설정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SCP로 현대 판타지 설정이. 근데 귀여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장점이 있냐 그러면은 또 애매하긴 하거든요. 약간 주인공이 귀여운 맛에 보는 소설이긴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정하는데 내 기준에서도 좀 애매해서 라인업을 좀 봐볼까? 라인업을 좀 봐보자. B플로 가겠습니다. 라인업을 봐보면 일단 B플이 맞는 것 같아. 자, 다음은 우주망나니에서 교수까지. 대학원 2번 가려는 사상 최악의 광기를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죠. 논문을 읽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논문을 쓰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루라도 논문을 보지 못하면 눈에 가시가 돋는 정말 엄청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것도 뭐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전개되면서 외신들이 인류를 공격할 때 주인공이 중력자탄을 만들어서 외신들과 싸우려는 그런 소설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좀 마이너하긴 해가지고 그 장르를 안 좋으시는 분들은 보기 힘들긴 한데 대학원 물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게 메인 스토리가 주인공이 대학원에 가려는 대학원 지망생이자 교수 지망생으로서 논문을 작성하는 파트와 외신들이 주인공이 그런 거를 만들려는 걸 아니까 주인공을 방해하는 외신들과 싸우는 전투 파트 2개가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외신들과 싸우는 전투 파트는 약간 애매했어요. 파워 밸런스적인 면도 좀 그렇고 뭔가 무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원생 파트가 이게 진짜 개성있고 특별하면서 좋습니다. 이런 식의 소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요런 류의 개그나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다면은 한번 봐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한 세계의 사급인가, 지구식 구원자 전형을 쓰신 작가님의 신작인데 뭔가 지구식 구원자 전형 때에 비하면은 훨씬 대중성을 챙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주인공의 행보도 그렇고 그리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도 그렇고 전작엔 정말 어두운 세계관에서 깊이 있는 스토리와 좀 철학적인 내용이 함께했다면은 이번에는 깊이 있는 스토리는 많이 빼고 어두운 것도 많이 빼고 그렇게 전개가 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세계관 자체는 전작하고 되게 비슷해요. 평범했던 지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확 변해가지고 갑자기 아포칼리스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강해지는 무력의 비닉빈 부익부인 세계관인데, 근데 이 작품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전작에서도 있었던 문제점이긴 한데 스토리 전개가 너무 운빨 느낌이 강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전작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작은 워낙 어두운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로 좀 커버를 쳤다면은 이번에는 좀 많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점 중에 하나인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너무 느리다라는 점이 이번 작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의 적응이 너무 빠른 그런 느낌이 솔직히 강하긴 합니다. 이 작가님 작품이. 그래도 뭐 전작이 너무 어두워서 보기 힘들었다, 좀 무난하게 주인공이 강해지면서 요 세계관 자체가 마음에 든다면은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좀 운빨로 전개되던 것도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좀 운빨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약간 좀 스포일러를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주인공이 운빨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설의 스토리대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운이 없었거나 약간 조금이라도 다른 상황이 나왔으면은 주인공은 무조건 죽었을 만한 스토리입니다. 좀만 상황이 안 좋았으면 무조건 죽었을 것 같은, 그거를 주인공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주인공을 살려가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개연성이 아쉬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개연성상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전작에 비해서 뭐 깊이 있는 스토리나 이런 게 다 사라진 것도 그렇고. 자, 다음은 999번째 로그라이트 헌터. 소설 시작부터 완전 극도의 피폐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떡밥 회수도 그렇고 나중에 완결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주인공이 왜 회귀를 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망하게 됐는지, 전체적인 세계관도 그렇고 그런 거가 다 나오는데 그런 빌드업이나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었다면은 전작하고 세계관이 연동이 돼가지고 전작 주인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좀 뒷내용이 예상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전작 때문에. 저가 전작을 안 봤는데도.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좀 진입장벽이 큰 게 주인공이 회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지능이 낮거든요. 애가 회귀를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좀 멍청해졌는지 애가 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게 작가님이 노린 거긴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처음에 한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개복치예요. 암 걸리는 게 너무 세가지고 이게 좀 진입장벽이 크긴 하죠. 그 역해 암 걸리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못 참으신 분들은 사실 뒤까지 못 보는데, 그래도 뭐 다크 판타지 피폐물 좋아하고 큰 그림이나 세계관이나 스토리 탄탄한 거 좋아하면은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장점이라면 역시 이게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인데 그 게이트마다 보스 몬스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스 몬스터들이 굉장히 개성 있고 설정 자체를 잘 짰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싸우는 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믹을 이용한 보스들도 있고 그 보스들이 하나같이 다 다크 판타지라는 거. 약간 요 소설도 블러드본이나 다크 소울의 보스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소설이에요. 세계관 자체가 다크 판타지다 보니. 그래서 이 소설은 진입장벽이 크긴 한데 그것만 빼면은 사실 스토리 자체는 좋아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이 달리는 소드마스터. 요거는 오늘도요 작가님의 신작이죠. 요것도 사실 진입장벽이 좀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도 초반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소설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 주인공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전개가 되긴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양판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뒤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그 뒤는 이제 호불호 갈릴지언정 꽤 괜찮습니다. 이 소설의 메인 스토리는 결국 뭐냐? 결국에는 국가 운영물이에요. 주인공이 만년 전 과거로 가서 뭔가 행동을 해서 성장해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현실에서는 나중 가면은 결국 국가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과거 파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왜 멸망을 했냐, 이런 떡밥들을 던지고 또 회수하고 이런 스토리인데 뒤로 갈수록 세계관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국가 운영물 느낌을 좋아하면은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거기에 인간 참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근데 뒤만 생각하면은 B+인데 사실 초반이 좀 애매하긴 해서 그래서 B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만 유령이 안 보임. 이 작품은 이번에 노베피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죠. 기본적으로 노베피아에서 인기가 많은 작품인 만큼 노베피아의 맛이 좀 많이 첨가된 작품이고, 일단은 개그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유령을 보는데 주인공 혼자 유령을 못 보고 단순히 유령이 아니라 판타지판 퇴마 느낌의 다른 사람들이 마법 같은 걸 써요. 퇴마 느낌의 그런 걸 쓰는데 뭐 무슨 장풍 같은 걸 써도 주인공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피해, 뭐 장풍을 썼는데 벽이 무너져서 그 벽돌이 주인공을 공격하면은 물론 그거에는 피해를 받는데 정신 공격을 하든 불을 뿜든 이래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먼치킨 느낌도 좀 나는 개그물이죠. 뭐 개그물이 다들 그렇듯이 개그 코드만 맞으면은 나름 재밌게 볼만한 소설이고, 그리고 주인공의 과거, 주인공은 왜 혼자 유령을 못 보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설정을 탄탄하게 해놓은 작품이라 뭐 취향만 맞으면은 나름 재밌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다만 뭐 나중에 메인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가 또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죠. 공모전 끝난 직후에 리뷰했다 보니까 그 분량을 많이 본 소설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B+로 들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노베피아 맛이 워낙 세가지고 항마력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못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그래도 개그 코드가 취향에 맞고 항마력이 충분하면은 스토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주인공의 숨겨진 비밀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계관도 되게 나름 개성있게 잘 만들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뿐이지 소설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거에 다 감안해도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긴 하죠. 노베피아 맛이 워낙 진하고 항마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군이 날 너무 좋아한다. 요것도 이제 개그물이죠. 이거는 완전한 순수 개그물로 옛날에 웹툰계 레전드였던 쌉니다 천리마마트 식의 개그입니다. 주인공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에서 잘리고 도망치려는데 주인공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모두 다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가 주인공을 억바해서 주인공이 잘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죠. 이 작품은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그런 개그물입니다. 개연성이 없이 완전 막장으로 전개되니까 오히려 재밌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냥 순수하게 막장 개그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장르는 전혀 다르지만 옛날에 마왕군 전입을 명받았습니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일단 순수 개그물이다 보니까 티어를 높게 주기는 좀 그렇고요. 제 기준에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피폐교관으로 빙의당했다. 둘 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빙의물이 이게 아마 소설 빙의였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빙의를 했는데 이게 빙의를 하면서 원래 있던 캐릭터의 인격하고 약간 섞여가지고 현대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 성격에 주인공의 행동도 그렇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주인공의 마인드도 그렇고 소설 빙의물에서 주인공이 간지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은 재밌게 볼만한데 사실 초반에는 그냥 뭐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주인공의 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그리고 스토리 전개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탄탄합니다. 초반에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뒤로 갈수록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나중에 스토리도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많이 본 소설은 아닌지라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귀신 들린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 요 작품 유튜브 조회수가 날아가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진짜 잘 쓴 소설이거든요. 주인공이 게임 빙의물인데 살아남기 위해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유령으로 부활을 해서 유령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아파트의 지방령입니다. 주인공이 처음엔 유령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다가 점점 사람들의 감정과 다른 괴담이나 이런 거를 먹고 성장을 해가지고 생존자들을 강화해 나가고 그런 스토리인데 일단 기본적인 세계관이 아포칼립스의 SCP 세계관입니다. 괴담이나 오브젝트 그런 것들이 실존하는 세계에서 그 괴담의 격리를 실패해가지고 세상에 아포칼립스가 찾아왔고 그런 설정을 가졌는데 세계관 설정을 진짜 잘했습니다. 뭐 괴담들의 설정들도 개성있고 자잘한 설정을 정말 탄탄하게 해놓은 게 유령의 행동 방식, 괴담이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괴담이 생겨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었고 설정들을 진짜 잘 짰는데 이게 참 주인공이 결국에는 지방령으로 지평작표계를 고정한 캐릭터라 이 아파트에서 거의 못 나갑니다. 못 나가다 보니까 메인 스토리가 그 게임 빙의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이제 생존자들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스토리가 다중 주인공물 느낌이 나가지고 한 명의 명확한 주인공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중 주인공물은 사실 우리나라 웹소설에서는 좀 많이 마이너한 장르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세계관 자체는 진짜 잘 짰습니다. 설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카데미의 PTSD 군종사제. 웹소설에서 정말 잘 안 다루는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고통 그런 거를 메인으로 삼은 소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한 소설 안에 장르가 너무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전쟁의 PTSD를 메인으로 잡고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메인으로 잡고 가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후반부 한 50화 정도는 퇴마물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이 세계고 주인공이 사제다 보니까 악마들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악마들을 잡는 이게 퇴마가 물리 퇴마가 또 아니에요. 영화 검은 사제들처럼 그런 식의 엑소시즘 테마여가지고 그런 테마물 파트가 나오다가 그 뒤로 한 20-30화는 무난한 그냥 아카데미 파트가 나오면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그 뒤가 진짜 진국인 전쟁의 PTSD와 그 피해자들과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런 깊이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이렇게 초반, 중반, 후반 소설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쉽게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긴 하죠. 물론 뭐 초반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의 PTSD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140화 가까이 봤을 텐데 확실히 한 80화 뒤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진짜 깊이 있고 잘 짜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뒤에 나온 파트 2개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누구한테 선택 추천하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뒤에 있는 2개 파트만 따지면은 A나 그 이상으로도 노려볼 만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B+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올해의 마지막 리뷰작 내 아이들이 우주에 들끓는다. SF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인해물이 섞여서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인해물인데 주인공이 인간이었던 적이 없는 소설이죠. 사실 보통 인해물이라고 해도 뭐 환생이라든지 빙이라든지 회빙관에 넣어가지고 인간이었던 인해물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이 소설 주인공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도 인간이 아니고 그런 완전 순수 인해물이고,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세계관도 진짜 잘 짰고 스토리도 엄청 잘 짰는데 스토리의 메인이 국가 운영물의 전쟁물인데 전쟁 파트가 약간 함대전이 메인이에요. 이 SF 함대전 뭐 전함과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싸우는 분량이 대부분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웹소설에서 함대전 SF 함대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인간 말고도 되게 많은 여러 뭐 기계 종족도 나오고 아니면 그 생물 종족 뭐 유기체 종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짜 개성있고 유니크하게 그 종족들 같은 걸 설정을 되게 잘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탄탄하게 짜놓은 걸 좋아하시면은 또 볼만한데, 근데 이제 좀 본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말 마지막 엔딩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정확히는 엔딩이 아쉬운 게 아니라 마지막 에피소드가, 작가님이 평범한 스토리를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예상하기 힘든 전개를 쓰는 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뇌절한 느낌이 솔직히 있긴 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보면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냥 무난하게 했어도 충분히 좋은 완결이었을 것 같은데, 좀 예상할 수 있긴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완결 냈으면은 그걸로 이미 SF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마지막에 뇌절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워낙 설정들도 탄탄하고 그런 소설이라 요거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A 플러스 좀 많이 고민했는데 마지막 뇌절이 있긴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뇌절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A 플러스인데 이게 진짜 세계관이 진짜 탄탄한데, 자 A로 넣고 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애매하네. 퓨전펑크의 전생자 에이플 사실 갈만한데 이게 초반 부분이 있긴 해가지고 이게 참 그게 너무 걸리긴 한다. 소설 전체적으로 내가 많이 안 봤다는 것 때문에 그게 좀 크긴 해요. 이게 완결까지 본 작품하고 한 100화 언저리까지 보고 리뷰한 작품은 이게 사실 떡밥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떡밥을 회수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회기수선전도 똑같은 느낌이야. 내가 많이 안 본 게 너무 많아. 재미가 있었으면 더 본 게 아니라 다음 화가 없어서 못 본 거예요. 다음 화가 없어서 못 본 겁니다. 난 더 보고 싶었어. 근데 다음 화가 없어. 그래서 못 본 거라 회기수선전도 내가 본 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A가 맞아요. 요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티어표 제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리뷰 더 열심히 해서 반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막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싶긴 한데 열심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죠. 연중한 작품 없겠지? 계속 보고 있질 않다 보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언제나 이 티어표는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만약에 난 저 티어표가 너무 인정을 못하겠다,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영상 설명에 제가 티어표 제작 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